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파에서 몸이 가까워지는 거야.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1992년 8월 7일 새벽, 대한민국이 레슬링 금메달을 따던 그 순간 선영이에게는 첫 경험이었어. 나는 그때 TV에서 박장순 선수가 올림픽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짓는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지. 선영이는 공예과를 전공했으며 동아리 유스호스텔 연합회 활동을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 그녀는 가끔 자신이 다녔던 여고 시절의 이야기를 자주 해줬지. 1900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로 캠퍼스가 고즈넉하고 아름답다고. 나도 나중에 전주에 갔을 때 실제로 그 학교를 찾아가 봤어. 정말 큰 나무들이 많고 낙엽이 떨어진 교정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 선영이는 1학년 동아리 활동 때부터 유독 나에게 잘해줬어. 1학년 2학기가 지나면서는 직접 사귀자고 고백하기도 했고 내 생일이면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줬지. 처음에는 그 마음이 고마워 잘 받아주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영이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 거야. 그러자 내가 좋아하던 여자 선배가 따로 나를 불러. 선영이가 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착한 애니까 연인으로 받아줄 생각 없으면 확실하게 거절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조언해주기도 했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봄날, 남한상성 불당리 쪽 벚꽃길을 드라이브하다가 한적한 카페에서 나는 선영이에게 확실하게 말했지. 좋은 친구 이상의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고. 선영이는 마음이 당차고 의사 표현이 분명한 아이였어. 내 단호한 말을 듣고도 그녀는 웃으며 말해. 1학년 때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마음에 두었어. 네가 나를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건 알아. 그래도 만약 언젠가 연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다릴게. 일편단심이네, 여자가. 그때 나는 조금 놀랐지. 솔직히 선영이의 외모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면 흔들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쉽게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었고 특히 손이 짧고 투박해 보이는 것이 크게 걸렸어. 그 후로도 우리는 동아리 연합회 활동을 함께 이어갔어. 한 달에 2번 있는 전체 일정도 소화했고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고 선영이네 집은 꽤 유복해. 아버님은 전주 35사단에서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셨고 어머님은 전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해. 3학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동아리 활동을 계속했어. 술자리나 밥자리, 발렌타인데이, 내 생일 때마다 쿨하게 선물을 줬고 가볍게 말했지. 나는 언제나 기다릴 테니까 네가 내 마음만 받아준다면 헌신적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거 좀 부담스럽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고백을 애써 무시했어. 그러던 1992년 여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한창이던 때야. 선영이는 서울 일원동에 오피스텔을 얻어 자취를 하고 있었지. 그날 우리는 잠실에서 술을 마신 뒤 그녀가 이끄는 대로 오피스텔로 갔어. 새벽까지 올림픽 경기를 보며 술을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파에서 몸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녀가 놀란 얼굴로 떨어지며 말했어.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지. 나도 알아. 왠지 느낌으로 알았어. 그 순간 TV에서는 박장순 선수의 레슬링 경기가 한창이었고 금메달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야. 나는 문득 못된 생각을 했어. 처음이 그렇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지.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나를 귀찮게 한다는 서운함이 더 컸어. 그 뒤 샤워를 하고 다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시상식을 받고 나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있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에 들었어. 그날 이후 나는 한동안 의도적으로 피했어. 그녀는 나를 만나러 법학과 과 사무실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나는 마주하는 것조차 불편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강의 중에 과 사무실 조교가 찾아와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는 집에 일이 생겼다며 나를 보내주는 거야. 엄마 사무실로 전화하니 사무장 누나가 급하게 엄마가 많이 화나셨으니까 빨리 와야 될 것 같은데?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기절할 뻔했어. 엄마 책상 앞에 선영이가 앉아있는 거야. 엄마의 첫마디는 날카로웠지. 도대체 너는 뭐하는 놈이니?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던가 비겁하게 숨기기만 하고.
그날 선영이는 엄마를 찾아가 그날 있었던 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부담 없이 평소처럼 지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러 온 거였더라고. 내가 바보처럼 피해 다녔었던 거야. 엄마는 선영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위로해줬고 사과도 했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엄마는 학교에까지 전화를 걸으신 거고. 돌이켜보면 정말 당찬 여자야. 할 말은 다 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으며 친구도 많았지. 다만 나에게는 늘 한없이 낮은 자세로 어렵게 대했던 것 같아. 그 뒤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지냈어. 한 번은 전주에 갔을 때 선영이 집에서 아버님과 술을 마신 적이 있어. 아버님은 그때 나에게 딱 한 번 물으셨지. 선영이가 너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싫으냐? 나는 죄송하다고 했고 아버님은 알았다.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라. 라고만 하시는 거야. 선영이의 소식은 몇 년 전에 들었어. 결혼을 잘해서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며 남양주에 그녀가 카페와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잘 사네. 엄마는 그날인가 밤에 나에게 선영이를 만나보니 엄한 가정에서 제대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애라 칭찬하며 나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거야. 엄마는 그 뒤로 가끔 선영이의 소식을 물으며 궁금해하시기도 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선영이와 결혼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 대학 때 나는 왜 그렇게 그녀를 미워했던 걸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녀가 나에게 준 그 진심 어린 사랑이 후회스럽게 느껴지기도 해. 전 와이프였던 인경이와의 결혼 생활을 겪으며 결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인지 지금은 선영이가 더 그리워져. 그것이 나에게 내려진 하늘의 벌일지도 모르겠어. 전라도 여자가 얼마나 당차고 생활력이 강하고 멋진 존재인지 그때부터 알게 된 거지. 만약 영겁의 세월을 지나 다시 그녀와 인연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제대로 잘해주고 싶어. 또 많이 아쉬우신가 봐요. 아이고, 그래도 이미 끝난 인연을 또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잊어버리세요, 시청자분. 과거에 내가 왜 걔를 그렇게 밀어내고 안 좋아했지?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없진 않았을 거야. 내 타입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어진다고 한들 금방 깨졌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다 보니까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거절을 하신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후회하시는 것이 그거는 과거 기억이 미화돼서 그런 것일 뿐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